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6월 13일 토요 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 역시 오늘도 혈통 전문가 박남규 그리고 기수협회 전담 마크맨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서울에 좀 빡빡한 편승이 와주고 있는데, 역시 그 지난주 또 뚝선배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김태훈 기자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역시 이거만 좀 다르구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요. 거의 마방에서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죠. 그쵸? 아, 이거는 아니, 경주 뛰기 전부터 일본 말을 잡기 위해서 플라이트킹이 좀 오버를 해가지고 끌었는데도 상대 자체가 안 되던데. 작전이 무용한 거죠, 능력이 있으면. 사실 2년 전부터 외산마 이제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일본이나 이런 말들의 수준은 우리나라랑은 사실 그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왔던 말들이 좀 수준이 떨어지는 마필, 또 나이가 들고 좀 거의 하얀기에 들어가는 마필들이, 왜냐면 우리나라가 상금 그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좋은 말이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2년 연속 워낙 비참한 성적을 하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앞말이라는 어떤 그 특성도 있고 해서 좋은 말이 왔는데, 사실 이번 경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말만 오면 우리나라 말이 이길 수는 없어요. 사실 수준 차이가 워낙 심하죠. 일본이랑 우리나라 경마 체계 자체가. 근데 어떤 수준의 말이 오냐, 여기가 관건인 거죠. 지금 지방 경마 수준의 말들이 오면은 그렇죠. 그거는 좀 장담할 수가 없고요. 역시 일본 그 중앙 경마는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레이드 1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력차. 이게 주폭이 좀 다르던데요, 주폭이. 하여튼 그 게임 저도 개인적으로 승부 경주로 들어가서 복성식은 에스메랄디나의 뉴욕 블루 이 한 방은 무조건 복성식 단방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적중도 나와주었고 제 박남규 위원께서도 그렇고 김태훈 기자도 공이 또 그 경주는 다 거의 다 적중해냈던 그런 게임이고요. 자, 박 의원이 이제 지난주에 부산 1경주에 이제 금요 경마였죠. 175배짜리 오랜만에 또 9구 적중 이후에 성적이 또 서울에서도 좀 꾸준히 성적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토요 이제 현장 추천이었던 박남규 의원의 추천 4경주도 17.8배짜리 주력으로 해내셨고, 또 서울 식경주 특히 본방송을 통해서 승부를 드린 경주였죠. 마지막 12경주. 박 의원도 12경주는 잘하는데 후즈 퍼펙트 그리고 남산 축제를 이제 배팅의 축으로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25배짜리를 주력권으로 적중해냈고요. 또 1료 경마도 서울 5경주 그리고 현장 추천했던 서울 8경주 9경주 그렇게 골고루 박 의원께서도 적중해주셨던 그런 게임이고요. 김태훈 기자도 성적이 참 괜찮아요. 역시 그 토요 경마의 승부 경주였던 서울 9경주 강호 대세죠. 숨어있던 마필이 13.6배짜리 한 방입니까, 두 방입니까? 바치가 있어서 주력은 주력인데 바치가 있지. 저는 빠치기 없는 한 방. 쌍을 추천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이 쌍이 재밌었더만요, 보니까. 원래 쌍성식 좀 잘 하시는 편 아닌가요? 좀 잘하는데 요즘 촉이 좀 해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김태훈 기자 토요 4경주에 또 17.8배짜리 속가내셨고, 또 1료 경마도 서울 7경주 그리고 8경주 9경주 또 골고루 적중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 역시 승부 경주 하나 적중해도 있고, 또 제주 교차에서 그 금요 4경주였던가요? 10.8배짜리 주력을 한번 때려드리고, 토요 경마에서도 한두 차례 적중이 나와주었는데, 조금만 제주는 지난주에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게임이 많았는데, 이번 주 보니까 상당히 또 어제 이제 금요 경마에도 한번 승부 경기로 공개드렸는데, 이번 주 신성훈의 제주 경마도
2, 3, 4, 7 4개 경주를 뽑았는데 특히 7경주는 특별 경주입니다. 사봉 낙조 특별 경주. 제주도에 가면 사봉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가 굉장히 낙조로 유명한 데 같습니다. 거길 좀 기념하는 게임 같은데 그 게임 사봉 낙조 특별 경주 제주 7경주 토요경마 A급 승부로 한 번 더 가져가겠습니다.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고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3경주하고 7경주 그리고 김태용 기자는 6경주, 11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첫 경주부터 보시죠.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인데요. 자, 일단 1번의 야오미러클하고 이 8번의 하트밴드 두 마리가 좀 압도적 인기 팔 같은데 박 의원께서는요?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고 봐야죠. 뭐 이번 야옹 미라클, 오마 순금이, 발마 하트밴드 이 3월달 안에서 이 상황을 가려질 공산이 좀 높지 않나 보이고 보병이 있다면 뭐 6번 신기원 정도인데 신기원도 보여줄 걸음에 여러 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복병이고 저는 배팅의 축은 이른바 야옹 미라클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야옹 미라클 같은 경우는 외측으로 사용하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최근에 계속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4월달에는 입상을 했지만 직전 경기는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일본의 게이트라면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덜어내고 갈 수 있고 물론 뭐 순금이나 하트밴드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야오 미라클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 이점을 뭐 10분 활용해 줄 수 있는 충막감이지 않나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1경주는 능력이 센 마필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 야오 미라클, 5번 순금이, 8번 하트밴드가 좀 낮고 뭐 복병으로는 뭐 3번 슈퍼먼, 6번 신기원, 10번 레드메이플 많은 마필인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5번마 순금이, 5번마 순금이가 되겠습니다. 원래 뭐 스타트 그냥저냥 나오고 종반 걸음도 그냥저냥 별 걸음 자체가 꾸역꾸역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방춘식 기술을 교체를 했고요. 스타트를 잘했습니다. 스타트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후미권으로 갔다가 막판에 날라오는 걸음. 경주 능력상 분명 변화를 보인 마필이 5번마 순금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5번마 순금이가 상당히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출발이 느린 말이 아닌데 지난번에 스타트 15조 3이 나왔다는 것은 뭐 처음에 엄청 잡아당긴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좀 제어를 했어요. 스타트가 잘 됐는데 좀 제어를 하고 그랬더니 막판에 걸음이 쫙 나오더라고요. 막판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막판에. 상당히 이상적이었는데. 물론 이런 마필들이 막상 또 열심히 타가지고 또 예전처럼 꾸역꾸역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직전 경주 복귀상으로는 5번만 승부에 꼭 봐야 되지 않나. 뭐 다른 말들은 솔직히 눈에 안 보입니다. 뭐 2번, 3번 뭐 이런 말들 팔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딱 3마리 3파 정도 같습니다. 1번, 5번, 8번 이 중에서 선택이 시작됩니다고요. 자, 이 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으로 나와 있고 이 경주는 1번의 와일드퀸 중심으로 이제 3번의 제피로스라든지 6번의 윈드퀸 이런 말들을 좀 팔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좀 1경주랑 좀 맥락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뭐 3파는 경주 능력 오히려 좀 드러났다. 뭐 5번 뭐 아트스포트까지 넓게 보면 한 4마필. 아질키아도 주행검사 기록이 좋기 때문에 나름 팔릴 텐데 아질키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저는 1번, 3번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두 마필이 어쨌든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고 뭐 1200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능력으로 취입을 해온 마필이 별로 없지 않나 싶어요. 뭐 제피로스 같은 경우는 조경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와일드퀸도 지난번에 그 첫 입상이었는데 뭐 완벽하게 컨디션이 상승이 되면서 걸음에 변화가 오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1번, 3번을 기본 바꾸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와일드퀸이 당시 그 임기현 기수가 부상 이후에 이제 거의 뭐 복귀전이었죠. 근데 뭐 정말 시원시원하게 나갔대요 그때. 와일드킹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UCC 그 추천 경주였어요. 마치긴 했는데 무슨 그런 바람이 부는지 상당한 바람 불었어요 그때. 제가 뭐 5패짜리 UCC 추천 경주는 이거 좀 드문 경우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만큼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번 만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김태형 기자 보시기 어떤가요? 일단 저도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우열 자체는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1번만 와일드퀸, 3번만 제피로스, 6번만 윈드퀸까지. 5번만 아트스포트가 직전 경주 올라오긴 했지만 연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라 보이시고요.
뭐 1번, 3번, 6번이 좀 나아 보이는데 물론 1번만 와일드캔 괜찮습니다. 직전 경주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고 임경기수가 잘 타고 이번 경주 역시 1번 게이트라 재밌는데 저는 6번만 윈드퀸의 잠재력이 좀 더 낫지 않나. 물론 데뷔전 때 이빠에 가서 3착이었습니다. 최소한 단 3착인데 잠재력상 6번만 윈드퀸이 조금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피로스도 맨날 서행 나가서 이게 장렬하게 전사를 한 말인데 지난번에 좀 여유를 가리고 따라가니까 오히려 또 그림이 나오는 그런 보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1번, 3번, 6번 세 마리가 좀 선두력이 비슷비슷합니다. 좀 경합의 가능성 좀 염두두시고 만약 이 세 마리가 좀 경합을 심하게 하면은 그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인가? 제가 보기엔 각도에서는 9번에 응상배 같아요. 응상배. 이게 뭐 정작 큰 그림은 없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한 발 앞선에서 죽으면 들어오고 앞선 페이스가 유지되면 한 착선 정도 걸치는 그런 말인데 1번, 3번, 6번의 경합 정도에 따라 가지고 복병은 9번의 응상배 체크만 해주시고요. 자, 3경주 오늘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공지가 되겠고요. 국산 육군의 1000m 별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액면 배당은 1번의 아르고 위즈덤 중심에 들어가고요. 4번의 플라잉 퀸, 그리고 휴양마필인 3번의 금태풍 쪽 인기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충만은 있는 경주로 보겠습니다. 1번만 아르고 위즈덤. 3월 21일 경주였죠. 그때 당시 부담 중량 변화 때문에 좀 이슈를 일으켰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기대보다 실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풍차 돌리기와 이 아르고 위즈덤 한 방 추천했다가 아르고 위즈덤이 못 올라오는 바람에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경주여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페인이 뭐냐, 이상학 기수가 코너를 돌면서 채찍을 놓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롱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이라서 채찍을 때려야지 말이 좀 더 나가는데 채찍을 놓치자 마필이 좀 뿌옇뿌옇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은섭 조교사 문세영 기수 교체를 했고요. 문세영 기수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은 것 보여지고 게이트 괜찮고 순발력 좋기 때문에 일반 아르고 위즈덤이 이번 경주 인기마지만 배팅에서는 충분히 보여지고 후차권에서는 많은 마필들이 가능하고 하지만 저는 2번마 서우아라리가 상당히 좀 냄새가 납니다. 유마필 전형적인 선행마였습니다. 제가 3월 22일 경주 때 추천해서 그렇게 아는데 전형적인 선행마였고 4월 18일 경주 때는 일부러 선을 안 갔고요. 직전 경주는 늦바라였습니다. 늦바라였는데 종반에 의외로 좀 올라온 걸음. 각질 변경 중인지 모르겠지만 선의권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걸음이라서 1000m에서 2번 게이트 스타트만 잘하면은 뭐 그렇게 쫓아간다면은 직전에 분명 올라오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번만 서우아라리까지도 상당히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내가 그 말이죠. 김동숙에서 후금량 실패해가지고 작전이 뒤집어졌던. 네. 그때는 상당히 잘 뛰었는데 지난번에 조금 실망이에요. 그 얘기했잖아. 이상한 기수가 채찍을 놓치는 바람에 마필이 몽땡이질 있대요. 채찍을 때려야지는 더 나가는데 채찍을 놓쳐서 못 때리니까 꾸역꾸역. 그때 채찍만 안 놓쳤으면 우승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문세영 기수까지 태형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만발의 준비 끝났다. 뭐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박남기 의원의 또 추천의 편이죠. 저는 뭐 강추는 없다고 봅니다. 아르고 위즈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3월달에도 뭐 강하게 추천해서 그때 당시 뭐 적중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물론 뭐 지난번 잭찍을 놓치긴 했지만 어쨌든 기복을 보인다는 게 좀 문제고 3월 21일 경주도 냉정하게 본다면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아르고 위즈덤 빼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강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편성이 굉장히 세요. 뭐 기존에 뛰었던 마필도 있고 능력 신바들까지 지금 같이 가세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아르고 위즈덤을 충마로 놓고 가는 것보다는 복대복 막공도 좀 가능하다 봅니다. 따라서 전력 자체가 노출이 안 된 마필을 한두 강하게 배팅에 축으로 넣고 고배당을 노려가는 추천으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것보다 이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그 잠재력이 감추어진 시냇물 한 마리 넣고 어떻게 한다면 상당히 또 준비단 노력이 딱 좋은 게임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사경주 신승훈이의 오전장 첫 번째 승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는 이 경주 거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1000m.
보통 신의 말들끼리 1000m가 아니고 국산 5군에 어느 정도 거리경험 있는 마필들이 거리를 줄여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박력 만점의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땡면 배당은 1번에 클린업 볼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2번에 태풍 또는 11번에 PK 캡틴에게 겸모하시고 있는데 그거 상당히 변수는 있다고 많죠. 일단 뭐 이번 경기도 강추는 없는 레이스고 이번 경기도 특징은 그 숨어있는 복병이 굉장히 많은 데 있어요. 뭐 1000m 역시 경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병마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병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장산불패도 1000m라면 무시 못하는 마필이고 이 팔마치 최선질주라는 마필도 인기도에는 많이 밀려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올라오는 걸음 그리고 조경도 끌어올리면서 1000m로 나왔다면 뭐 최선질주에게도 입상의 기회가 오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려봄직한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만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실전에서 약간 기보해 보이는 마필들 간의 혼전 양상이고 1000m라는 거리 때문에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저는 6번마 라운블라벤 유마필한테 한 번 더 기대치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최근 직전 경주가 이빠이 준비를 잘했고 그리고 열심히 타가지고 나온 성적이라서 경주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인정하기가 어려운 과도한 인기를 끄는 그런 마필인데 14조 이신영 조교사나 문세영 기수는 분명 능력 자체는 있다라고 지금 거의 확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1000m에서 능력표를 보여준다면은 6번마 라운블라벤이 배당 베리트를 감안했을 때 한 번쯤 노려볼 가치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또 경주 거리를 줄여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느낌도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는 만만치 않지만 상당히 또 붙을 만한 레이스예요. 저는 이런 레이스는 복승보다는 삼복을 가야 적중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찬스로 좀 보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삼복승 중고배당 승부를 노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제 딱 한눈에 딱 보는 순간 딱 그런 느낌이 왔기 때문에 제 촉을 믿으시고 신성훈이의 삼복승부 4경기 기대를 그리고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고 자, 오경주 국산 5군에 1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핸디캡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9번에 이제 고려사랑을 필두로 뭐 3번에 선스톰 7번에 파이어폭스 이렇게 인기말에 좀 잡혀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3번 선스톰 데뷔전에 주행검사나 데뷔전에서는 역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발주가 되는 모습 그만큼 걸음의 변화가 왔고 앞으로도 정말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 선행도 이번 경기는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고려사랑도 승률이나 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뭐 지난번에 선행을 갔던 것이 아니고 선의권에서 막방 폭발하는 걸음을 봤을 때는 이번 상에서는 고려사랑이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하다. 따라서 3번, 9번의 능력이 앞서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고려사랑이 그 전에 고려사랑이 맞습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말 같아요 이게 완전 막판에 그림 더 나오던데요. 쭉쭉 나왔어요 막판. 고려사랑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제가 김동균 조교사 추천해가지고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뷔 초반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 걸음이 변하는 속도가 좀 느렸는데 지난번 경주를 뛰는 거 보니까 걸음이 이제 뭐 완전히 붙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네, 잘 샀죠. 가격 대비 성능은 뭐 최상급 같습니다. 자, 김태 기자. 저도 이번 제 오경주는 우열 자체가 좀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3번 선수톰, 9번마 고려사랑. 9번마 고려사랑이 승군전이지만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은 정말 걸음 자체가 확 바뀌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걸음이었는데 인정하고 싶고 3번마 선수톰 역시 승군전이지만 잠재력 면에서 그리고 전개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 오경주는 저배당이지만 3번, 9번 한 방으로 들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7번의 파이어폭스가 선두권 나가서 어느 정도 버텨내냐가 문제인데 이 선스톰의 추입력이 파이어폭스 정도로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선스톰이 차라리 갈 것 같아요. 아예? 네, 왜냐면 기본 사이즈가 선스톰이 원래 스피드가 나오는 말인데 뭐 주행검사나 데뷔전 때는 이제 그 취마가 아니고 힘이 들쳐서 발주가 안 됐던 거고 지나가 발주되는 모습을 보니까 뭐 3반 게이트에서 정말 톡 튀어나올 것 같아요. 설마
서양 나가서 잡히진 않겠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 다시 낙승 예고하는데 갑자기 서해 많이 푸덕푸덕대고. 그거는 이제 기복마들이나 하는 거고 선스톰은 제가 볼 때 뭐 1군까지 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래서 3번, 9번 두 마리 입상. 9번은 지난번에 너무 저도 참 좋게 봐가지고 인기만 두 마리가 좀 이루어지는 게임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6경주가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 출전 두수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전개가 어떻게 풀려냐 굉장히 재밌는 게임 같습니다. 이게 또 김태형 기자 노리는 게임인데요. 6경주 김태형 기자의 첫 번째 승부처이고요. 자, 국산 3관의 1000m 핸디캡인데 일단은 4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1번에 라운스마트, 2번에 상감마마, 그리고 5번에 선봉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올웨이스 위너도 만만치 않을 텐데 문제는 이게 경주가 1000m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 1000m이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많아요. 이게 그 국산마 상군치고는 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1000m이기 때문에 더 강한 그런 느낌이고, 물론 액면적으로는 뭐 라운스마트하고 상감마마가 좀 화려한 면은 가지고 있는데 라운스마트도 이게 승훈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이게 선행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마 상감마마도 뭐 KTR이 워낙 빠른 마필이고 또 뭐 그 뒤에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마필들도 뭐 오레이즈 위너나 뭐 드림파크나 나름대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가 빠르게 전개된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충만 없다 이렇게 보여줘요. 따라서 가장 예민한 마필은 5번 선봉이죠. 선봉은 정말 1000m라면 뭐 추입도 되려고 선입도 되고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 각질의 구애를 안 받는 점에서 선봉이 가장 재밌고, 그런 점에서 보면 6번 로얄 스텝의 1000m에서의 어뷰리 추입도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만만한 레이스는 아니고 5번 선봉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6경주는 저는 1번 라운스마트, 2번 상감마마, 4번 오레이즈 위너, 5번 선봉 딱 4마필 안에서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저 4마필의 컨디션 그리고 경주 전개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나올 텐데 일단 컨디션이나 작전 이런 재료들은 다 모아놨는데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요리를 하느냐, 일단 적중에 대한 자신도 있습니다. 적중할 자신이 있는데 어느 쪽에 힘을 주고 어느 쪽에 받치느냐, 요거를 현장에서 잘 쪼있어야 되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부합이 됐고 재료가 모아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요리만 한다면은 나름 짭짤하게 만들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경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번, 2번, 4번, 5번 또 경우에 따라서는 6번 로얄 스텝의 어워즈리 취입까지 인도되는 조건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뭐 김태형 기자 보기에는 가장 또 쉽게 주력 막건 한 방으로 일단은 때리고 갈 수 있는 승부처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7경주를 두 번째 맞이하는 박남균의 추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혼합사고는 1200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액면 배당은 이제 1번의 블레싱버 중심으로 10번의 커맨더코 그리고 14번의 대들풍이만 좀 잡혀있는데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되는 마필도 많고 되는 마필들이 전부 다 불안 요소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접근보다는 좀 배당 자체를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그나마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신마는 9번마 정상총마, 이 9번마 정상총마가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 주행이 좀 흔들리는 아직 힘이 들쳐서 발주가 좀 불안하고 그런 요소가 있긴 한데 걸음발 하나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1200이라는 거리 때문에 초반에 약간 늦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스피드나 잠재 능력상 9번마 정상천마가 좀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의 추천의 벤이죠? 이번 경기도 뭐 정말 재밌는 레이스예요. 뭐 충마가 없는 그런 레이스죠. 이 10번 커맨더 코가 지난 데뷔전에서 막판에 정말 날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기 1인데, 커맨더 코도 못 믿는 마필이에요.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발주가 안 되면서 뭐 경기 다 끝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커맨더 코도 뭐 전 세게 보지 않는 레이스예요. 그리고 보병들이 굉장히 많죠. 뭐 10마인 뭐 정선천마도 김태형 기자가 설명했듯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기는 인기마들이 뭔가 전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노리고 있는 관리형 마필 복병을 배팅에 축으로 넣고 복대봉 막까지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가는 추천 의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블레싱바우도 외측으로 사용하는 악벽이 있는데 이게 지금 1번 게이트가 이마필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역으로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너무 좀 인기마에 대한 과도한 배팅은 좀 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 반대 급부를 노리는 저력 민호출 마필 또 박윤이 또 재미있게 또 한번 승부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동참 부탁드릴게요.
자, 8경주는 신승훈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혼합 4군의 1400 핸디캡인데요. 이거 정말 1400에서 입성 가능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액면상 14번에 더블 드래곤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면서요. 후창은 중구난방입니다. 이번에 체이싱 달러즈, 3번에 슈퍼럭키, 5번에 구티유, 6번에 브룩스, 10번에 라오나우리 이렇게까지 골고루 나와 있는데 이번 경기는 복도 복입니다만 삼복성의 메리트를 드러내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 먼저 박 의원께서는요. 일단 13번 더블 드래곤은 인정하고 갑니다. 비록 승부전이긴 합니다만 52kg의 부담 중량도 문제가 안 되고 또 늘어난 경주거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고요. 후자권에서는 여러 마리가 팔립니다만 저는 6번 브룩스 가장 재밌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걸음의 변화가 시작이 된 그런 마필이죠. 그동안 한동안 대표적으로 탄생력 기술 계승하다가 지난번부터 컨디션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문세영 기술 계승했고 문세영 기술의 재기승이라는 점 또 힘은 더 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만한 편성이 나면 브룩스의 사집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는 14번마 더블 드래곤이 약간의 우세를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5번마 구투유, 5번마 구투유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깜짝 놀랐습니다. 직전 경주 비상이 과연 어부질이냐 아니면은 걸음이 늘었느냐 요거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마필 자체가 얌전해지면서 걸음 자체가 변화가 왔다. 저는 전력 향상으로 보기 때문에 나름 5번마 구투가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훈련은 굉장히 빡세게 나오더라고요. 구투가. 자, 결론적으로 저는 14번의 더블 드래곤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성식은 좀 불안하다고 미리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월 7일 특히 4월 4일 레이스에서는 의심 없이 이마피를 능력 인정했었는데 지난번 레이스에서 저는 좀 실망이었습니다. 더블 드래곤은 당시 제가 보는 각도에서 정말 최적 전개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걸음이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끝번호를 밀려왔는데 인기마 3착으로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복승보다는 그래서 3복승 그리고 바로 더블 드래곤이 3착 안에만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주력권 승부로 적중해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8경주 신승훈의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9경주 국산 사고는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경주는 5번에 이제 썬버스트와 11 아큘러스 1800을 처음 뛰는 말들이 많은데 일단 두 마리가 강하게 좀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이번 경주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늘어난 경주거리 1800이라는 게 문제죠.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 보면 강축은 없어요. 오버 썬버스터라는 마필은 상대적으로 능력은 가장 화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최강 성적이. 그렇지만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다만 반면에 보편권에 있는 또 도전 마필인 3번 그랑블루나 10번 아큘러스 이런 마필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특히 아큘러스 같은 경우는 조기 강도까지 끌어올려 놓고 출전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입선전망이 밝은 마필은 11번마 아큘러스가 아닌가를 보여집니다. 그래도 제일 유리한 마필 같아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능력이 괜찮은 마필들 간의 접전 경기입니다. 보여준 액면상 5번 썬버스터, 11번 아큘러스 괜찮고 이게 문세영 기술로 교체가 된 8번마 담양 젠틀맨도 나름 준비를 잘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 4번마 그랑브루를 한 번 더 믿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최근 2차례 안쪽 최적 전개에 열심히 타서 지긴 했지만 저는 이 마필에 대한 잠재 능력 아직까지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4번마 그랑브루가 최근 2차례 좀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주긴 했지만 한 번 더 믿어보는 게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넛발만 두 마리 5번에 썬버스트 넛발 했었고 이게 11 아킬러스는 매번 당구 넛발인데 넛발 두 마리가 1800에서 다시 한번 넛발로 외곽 돌고도 과연 대길로 들어올까 해야 돼. 1마일의 불안감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 틈을 비집고 일단은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그랑블리라든지 개인적으로 8번의 담양 젠틀맨이 이게 좀 기록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마세아 발표는 아직 변화가 없어요. 11초가 제가 봐도 좀 너무 한 12초라 해도 좀 긴가민가 할 텐데 11초가 나와가지고 일단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담양 젠틀맨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자, 10경주 혼합이군의 1700 핸디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혹시 인기만 접전구도 같은데 8번의 대구나 중심으로 7번 뉴 화이트 삭스, 5번의 일기당천, 4번의 무사도
그 외에는 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기는 능력이 오히려 드러났다고 봅니다. 대구낭은 논의 마필이죠. 거기다 이제 실무 유아이트 학스도 조건이 너무 좋아요. 부담력에 4.5가 빠진 것도 그건 눈에 보이는 조건입니다만 역시 1700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고 보병이라고 하는 일기 당선도 지난번에 기습적인 선회를 가서 버텨냈긴 했습니다만 대구낭이랑 이제 각질이 겹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구낭이 따라갈 수도 있어요. 굳이 선회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 대구낭의 압박을 일기 당선이 이번 경기는 버텨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전개적으로도 유아이트 학스가 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는 8번, 7번 한 방이 좀 유력하지 않나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이번 제10경주는 우열 자체는 드러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8번 대구낭을 놓고 7번 뉴 화이트삭스냐 4번 무사도냐. 7번 뉴 화이트삭스가 52.5에 능력 자체 괜찮고 가능성 높은데 이 4번만 무사도 역시 최근 보여준 추임력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8번 놓고 4번이냐 7번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기당초는 좀 부정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리한 조건 같고 압축은 되고 있네요. 그렇죠? 8번 놓고 7번, 4번 해서 선택이 필요한 게임 같고요. 자, 마지막 11경기 김태형 기자 추천입니다. 혼합 3군에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도 1200이라는 게 혼합 3군에 1200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임 같은데. 자, 액면 배당은 5번의 구름이의 나비를 필두로 8번의 스텝 퍼스트 쪽에 인기가 많이 모아지면서 6번의 콩고르트, 7번의 소금꽃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들어볼까요? 충마가 없는 레이스죠. 구름이의 나비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이 구름이의 나비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다 뛰고 없다 그랬는데 편성을 그동안 너무 잘 만났어요. 너무 잘 만났고 레이스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꾸역꾸역 우승은 거머쥐지 못하고 계속 준우승에 머무르는데 이번 경기는 1200이에요.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 페이스에서의 구름 위의 나비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정말 레이스가 떨어져요. 이거 인기리라면 의도적으로 꺾고 승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지고 보병들이 굉장히 많죠. 8번 스태퍼스도 가능하고 저는 이번 슈퍼갤럽이 지난번에 이제 폐출혈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1200이라는 조건에 이번 게이트의 문세영이라면 슈퍼갤럽도 경기는 건 충분하고 이게 페이스가 빠르게 전개된다면 단거리 추임 마필인 3번만 헬로피스 보여준 액면은 없습니다만 단거리이기 때문에 추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헬로피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주 11경주는 저도 충만은 없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5번마 구름이 나비 저와 궁합이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마필인데 가능성은 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능력상 충만 아니라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는 복병이 있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요. 서서히 지금 실전에서 걸음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지금 칼을 갈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이 금마필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절대적인 찬스고 짭짤한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마필 놓고 배당 자체를 고배당 자체를 노려보는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또 김태형 기자가 취재를 해본 결과 또 지금 타이밍 상태 또 최고조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또 비인기권이기 때문에 입상 시 두둑한 배당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김태형 기자의 승부 마지막 승부입니다. 기대를 해주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16경마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